두 명 때문에 리코딩을 하고요. 한 분은 캐나다에 계신 분, 그리고 또 한 분은 한국에 계신 분. 캐나다에 계신 분은 좀 임신을 하셨고, 그리고 이제 출산을 앞두셨고, 한국에 계신 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, 그분은 벌써 이런 걸 좀 찾아보시네요. 이분 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두 번째로 답변을 드리고, 먼저 캐나다에 계신 분, 이분은 이메일 주신 거 잘 읽어봤고요. 그리고 뭐 영어도 다 하시고, 거기 뭐 미국에서도 살아보셨고, 지금 캐나다에 계시고,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이제 출산을 하실 생각이시고, 병원을 다 이미 정하셨고, 뭐 이제 어떻게 가실지, 이거 지금 준비하신 거 보면은, 읽어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하셨다는 게 잘 느껴집니다. 사실 이렇게까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은 찾아보기 힘들죠. 철저하게 하더라도 이제 본인 수준에서 철저하게 하는 건데, 지금 이분은 제가 그냥 그 정산모님이라고 부를게요. 정산모님. 두 분 다 가명이죠. 정산모님이랑 심신부님이랑 둘 다 가명이죠. 근데 제가 저한테 지금 도와달라고 한 거는 그 이제 보험 쪽이죠. 그 조언을 달라고 한 거는, 저는 이제 보험 브로커는 아니에요. 뭐 제가 뭐 누누이 그 제 블로그에 적지만, 저는 뭐 산후조리원을 하지도 않고, 이거 브로커도 아니고, 그냥 이런 거 좀 많이 아는 아저씨죠. 뭐 3세 교포를 둔 아빠죠. 3세 교포를, 와이프가 2세라서. 자, 근데 그냥 지금 보험이 가입이 안 돼, 보험을 알아보셨는데, 이분은 굉장히 영어도 다 하시고, 뭐 캐나다 영주권자이시고 다 하는데, 뭐 이거 지금 보험 쪽에서 막혔다는 거는 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답이 없다는 거죠. 답이 없으니까 이제 연락을 주신 건데, 그 저한테 리스트를 주셨잖아요. 그 리스트를 주셨는데, 일단 그 보험 쪽으로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그거 먼저 답변을 쭉 드릴게요.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공개하기는 그렇고, 왜냐면 이거 보험까지 제가 싹 다 공개를 해버리면은 뭐 사실 한국에 계신 뭐 산모들의 일정 부분, 캐나다까지 포함하면 한 5% 정도죠. 산모, 한국 전체 산모의 5%가 뭐 2에서 5%, 제가 봤을 때는 5% 정도 되고요. 5%가 그 해외 출산을 가시는데, 사실 못 가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문제인데, 제가 이 뭐 보험이랑 이런 거를 완전히 다 100%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은 그 숫자가 올라가겠죠. 5%에서 그 비율이 올라가겠죠. 뭐 10%, 20%가 뭐 되진 않을 테지만, 사실 5% 정도면은 굉장히 이게 딱 맥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그냥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, 뭐 저는 사회학자 뭐 박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시선에서 봤을 때, 그래서 이거를 그 100%다 그냥 공개 대놓고 하긴 그렇고, 이건 따로 이렇게 조금 담아서 거기다 이제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. 그러면 그 패스워드를 보시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셔서 그 영상을 보세요. 그러면은 거기에 그 저한테 주셨던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답변을 드릴게요. 근데 그 일단 리스트 쭉, 그 긴 리스트를 보시면 그 안에 그 두 번째 컬럼에 그 플랜이라고 있거든요. 플랜.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저렴하고 좋은 보험을 찾으시죠. 그죠? 저렴하고 좋은 보험을 찾으시는데, 보통 이제 가장 싼 거는 아무것도 모르면은 제가 싼 거를 그 추천하진 않아요. 근데 지금 정산모님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거를 선택을 하셔도 괜찮은 좀 드문 케이스? 왜냐면은 영어를 다 하시고 병원을 이미 딱 명확하게 그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, 그래서 저렴한 거를 하셔도 괜찮죠. 근데 보통은 저렴한 걸 하면은 어떤 보장 내용이 이제 감소되거나, 그리고 이제 그 플랜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있는데, 가장 저렴한 게 아무래도 그, 그 네트워크는 따로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아마 이미 조금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, 그 의료시설을 접근을 못하는 지역도 있고, 아무튼 딱 그 가입, 거기 그 보험을 받아주는 데만 가야 되니까, 그
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보험을 받아주는 의사들만 만나야 되니까. 그리고 이제 그 보험을 출시할 때 거기 굉장히 뭐 비리도 많아요. 사실 비리도 많고, 거기 뭐 다큐멘터리도 이제 뭐 보시면은 얼마나 뭐 해야 되는 그 검사도 못하게 하고, 그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의사들한테 뭐 뇌물도 주고 뭐 뒷돈 주고 해가지고 정작 그 해야 되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. 그런 케이스도 실제로 있는데, 뭐 정선무님한테는 그 플랜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병원을 이미 정하셨고, 그리고 이제 영어가 되시고, 시간은 좀 남아 있죠. 시간은 좀 남아 있으세요. 시간은 좀 남아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게 커버가 되고 어떤 게 그 비보험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, 아니면 지금 그 지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구분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. 지금 이게 저한테 이게 쭉 글 올리신 거, 저한테 글 주신 걸 보면은,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에서 그 눈높이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, 그 눈높이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가장 저렴한 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, 또 거기 그 저게 있어요. 그 디덕터블이라고 있잖아요. 그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, 자동차 보험 들고 나면은 뭐 사고 났을 때 뭐 첫 100불까지는 내가 내고, 그죠? 100불 넘어가면은 뭐 보험사가 내고, 아니면은 뭐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그 디덕터블을 좀 높여가지고 뭐 1000불까지, 아니면 50만 원까지, 뭐 200만 원까지는, 뭐 첫 200만 원까지는 내가 낼게, 나머지를 네가 커버해야 돼 하고, 이런 식으로 이게 디덕터블을 또 높이게 되면은 보험료가 좀 싸지잖아요. 뭐 여기 의료보험도 이제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고. 일단 그래서 그 플랜에 대해서 그 주신 긴 리스트, 몇 장짜리 되는 리스트에서 그 플랜으로 일단 한번 나눠버리고 나머지 있는 거 중에서 그 정하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정하실 때 사실 시간이 지금 빠듯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, 요거는 이제 좀 어떤 게 저렴한 거 중에서 어떤 걸 하시면 괜찮으실지, 그 많은 이제 보험사들 중에서 어디를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될지, 요 그 접근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거기 연락하셨는데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 연락을 주세요. 연락을 주시면은 그 차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,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패키지를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저한테 제가 올려놓은 서비스 중에서 뭐를 선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거고,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뭐 아마 그 패키지 제가 알기로는 선택하신 거는 거기 보시면 아마 20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써놓은 걸로 써놨거든요. 근데 아마 그거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, 뭐 일단 그거는 일단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둘째로 하고, 뭐 이제 정 산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려놓은 글을 되게 꼼꼼히 읽었다는 게 작게 느껴져요. 그 어디로 가실지도 정하셨고, 그리고 정하신 곳도 사실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죠. 제가 그 아마 탑 2, 탑 3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은 그 지역을 딱 꼽을 텐데, 거기로 이제 가시는 거고, 뭐 캐나다는 뭐 바로 이제 미국이랑 붙어 있으니까, 그리고 캐나다의 남쪽에 사람들이 다,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살죠.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남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좀 육로로 이렇게 건너가면은 다 육로로 이렇게 다니죠. 캐나다 사람들은. 근데 뭐 한국에 있는 그 한국 산모들은 그렇게 할 수 없고, 한국 산모들은 그렇게 안 되죠. 거기 비행기로 오라고 돼 있죠. 그쪽 캐나다 정부 보면은, 저기도 마찬가지고 그 미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, 그 육로로 오지 말고 저기 그 항공 통해서 오라고. 근데 이분한테는 지금 정산모님은 뭐 육로로 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시고, 왜냐하면 그 캐나다 그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얻으실 수 있는 혜택이 제대로 알고 하시는 거죠. 제가 봤을 때 이제 정산모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영주권도 있으시고 미국에서도 사셨는데, 사실 캐나다 영주권이 좋죠. 그리고 이게 거기랑 미국이랑 비교하면 일단 그 지금 의료보험 때문에 걸리시는데 그것도 딱 다르잖아요.
캐나다 의료보험이랑 그 미국 의료보험이랑 뭐 아시겠지만 그 차이점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보장이 뭐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 뭐 이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.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뭐 커버가 안 되는 게 뭐 이게 그 나라에서 커버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나라에서 커버가 안 된다. 라고 하면은 그 캐나다에서는 보험을 살 때 요것만 이렇게 사잖아요. 그러면은 나머지 1, 3, 4, 5 같은 경우에는 그 만인이 똑같이 누리는데 그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. 미국은 그게 아니라서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죠.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라서 이 의료 자체도 하나의 그 상품에 불과하고 뭐 사람이 죽어 나가든 말건 뭐 그냥 돈벌이만 되면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쪽에서 나으시면은 자녀분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. 왜냐면은 지금 의료 아니 그 저기 그 영주권이 있으시니까 자녀는 캐나다 시민권도 그죠? 얻을 거고 거기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이제 부모가 캐나다 영주권이니까 뭐 어차피 엄마랑 같이 거기서 살 테니까 아이가 뭐 2년 살고 나면은 그 결국에 이중국적이 되는 거죠. 이중국적인데 한국 이중국적이 아니라 이제 북미 쪽, 캐나다, 미국 쪽 두 개 다 이제 이중국적이 되는 거죠. 굉장히 아이디얼하죠. 사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계신 곳도 마찬가지고 그 국경을 딱 접한 곳에 사는 사람들 보면 여기 국경선 이렇게 있잖아요. 선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도로를 하나 이렇게 딱 두고 위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캐나다,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. 근데 그 원래는 트럼프 전에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냥 걸어서 왜냐면 피자집이 뭐 이게 남쪽에 이거 미국 쪽에 있다 그러면 캐나다에 있는 사람도 뭐하러 그 옆에 캐나다 쪽에서 피자 사 먹으면은 뭐 세금 더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냥 길 건너서 남쪽에 있는 피자집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국경 가지고 뭐 이게 화두가 되고 그러면은 그냥 도로 하나 이렇게 건너면 되는데 도로도 못 건너게 하고 뭐 쌀벌해지죠. 분위기 쌀벌해지죠. 쌀벌해지고 이제 저쪽 통해서 와라 뭐 이제 뭐 이런 식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보면 이렇게 그냥 건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경찰에 물어보면은 나 둘 다 있는데 나는 미국 시민권도 있고 캐나다 시민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통행하는데 자유롭죠. 그래서 왜 이거를 하시는지 본인도 정확하게 알고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아이디얼하죠. 뭐 지금 정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뿐만 아니라 지금 계신 곳 여기 그냥 웬만한 그 좀 센시티브한 그 내용은 다 지웠습니다. 뭐 이렇게 사생활 관련된 거 뭐 어느 지역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다 지웠고 근데 그 지금 사는 지역에서도 조금만 가시면은 뭐 캐나다가 뭐 미국이랑 붙어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건너가면은 주거비가 이제 사실 8분의 1로 딱 10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확 그냥 빠지거든요. 그 마치 그냥 4억짜리 집을 사면은 캐나다의 32억 수준의 집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주거 관점에서도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정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애를 거기서 낳으시고 이제 얘 이름으로 그 뭐 집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아무튼 주거를 어차피 같은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국경만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다가 조금 옮겨 놓으면은 어차피 지금 계시는 도시까지는 그게 뭐 추가가 돼봐야 뭐 10분, 15분 이거밖에 추가가 안 되니까 차로 가면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생활 수준이 올라가죠. 그래서 이분은 정확하게 본인이 왜 그거를 원하시는지 알고 하시는 거고 주거비 외에도 이제 그 미국 통행 말씀드렸고 이거 사실 이거 없어도 그냥 미국 가서 쇼핑하면 훨씬 저렴한 게 많이 있는데 그죠?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뭐 산업계가 미국 쪽이 훨씬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세랑 결혼을 했지만 뭐 조기 유학 1세대고 한국에 조기 유학 1세대고 강남역에는 제가 유학 갔을 때는 강남역에는 유학원이 없었어요. 그쪽에 명동에 가야지 이제 두 개, 세 개 이렇게 있었고 그때 이제 갔었는데 노동시장에 미국에 이제 참여하기도 훨씬 좋죠. 그 저기 있으면은 근데 그 조기 유학하면서 이제 본 게 다 이게 캐나다에서 건너 오셔가지고 미국에서
자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그 2세들도 많이 봤어요. 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이 좀 작다 보니까 저거 하는데,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죠. 뭐 어디가 더 좋은지는. 근데 뭐 둘 다 갖고 있으면은 사실 좋죠. 어차피 뭐 캐나다 거 하나 갖고 있는데 만약에 여력이 되면은, 여력이 되시니까 고민을 하시는 건데, 이게 사실 4만 5천 불 꽁돈 내기는 좀 아깝잖아요. 아까우니까 이게 찾아보는 건데, 그냥 이거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 중에 그냥 내시는 분도 당연히 있죠. 근데 지금 이렇게 꼼꼼하시고 미리 살펴보시고, 굉장히 또 이분은 이게 시야가 좀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충분히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만약에 그 보험사가 그리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죠. 근데 그거는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일단 그 어떻게 접근하실지 이제 그 접근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쪼록 그 손산하시기를 바라고,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.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, 좀 이런 퀄리티 있는 그 이메일을 받기가 저거 한데, 이거 읽어보면서 궁금한 것도 좀 있죠.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, 뭐 제가 그거를 물어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뭐 어떤 서비스를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고,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일단 줄이고, 이 보험 내용만 따로 그 정리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패스워드를 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, 근데 저기 뭐 교육 같은 경우에는, 노동시장은 당연히 미국이 돈 더 많이 주죠. 근데 이게 그 저기 다 대학이나 뭐 졸업하고 나서 첫 그 몇 년 동안에 신입일 때는 별 상관은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계신 곳에서 미국의 대도시 몇 개 있잖아요. 거기서 신입 뭐 몇 년 하다가 만약에 석사를 가시면 그때 저거 미국으로 건너가셔도 되고. 왜냐면 그 저기 일반적으로 그 평균적으로요. 뭐 물론 미국이 훨씬 그 인구가 많으니까 뭐 미국의 뭐 좋은 대학교 말고, 좋은 대학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, 좋은 그 학교하고 그 캐나다의 평균 학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당연히 미국이 좋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평균 대 평균으로 해버리면은 그 당연히 계신 곳이 더 높죠. 그쪽 수준이 더 높아요, 사실. 고등학교 평균, 뭐 대학교 평균도 마찬가지고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비다, 아이비만 딱 뽑아놓고 보면은 당연히 아이비 쪽 평균이 계신 곳보다 더 높겠지만, 그래서 그거는 뭐 교육은 뭐 그때 가서 선택을 하시겠죠. 근데 아무튼 양쪽에서 그 원하시는 거를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. 미국에서 또 이제 학교도 다니셨고 저거 하니까 노동시장도 이제 마찬가지고. 그리고 이제 뭐 정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반이 있으시고, 게다가 또 영어도 하시고 그러니까, 여기 제가 올려놓은 거 중에 그 한국 아동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뭐 어느 신문사에서 떠드는데, 그죠? 어느 신문사에서 그 떠드는데, 그런 거에 또 접촉도 안 되겠죠. 그 접촉도 안 돼. 아무튼 원하시는 대로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. 이상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. 이분은 예비 신부님, 신부님, 색깔을 그냥 파란색으로 했어요. 저기 빨간색이랑 구분할 수 있게. 이분은 제 글을 읽고 오셨고, 아직 미혼이신데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계시고, 결혼을 앞두고 이제 바로 결혼하셔서 바로 이제 임신을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.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출산을 하려고 하시고, 그리고 이제 괌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, 뭐 다른 주, 뭐 본토의 어떤 주 두 개도 고민이 된다. 그래서 왜 거기가 고민이 되냐고 물어보니까, 하나는 남편이 원하고 하나는 본인이 원하셔가지고 그 두 개도 이제 고민이 된다라고 이제 하셔서 올리셨는데, 제가 어떤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지역을 막 이렇게 광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왜냐면은 다 개개인마다 가는 이유가 따로따로 있어서. 이분은 한 몇 년 정도, 한 2년 정도 그 미국에서 생활하는 경험이 있어서
한 2년 정도 계시면은 뭐 어학연수 가셨거나 아니면 뭐 잠깐 교환학생 가셨거나 대충 알죠.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실 거라는 건 알고 그 주변에 다섯 가족이 괌 가셨었고 가까운데 갔다 오시는 거고 남편은 이제 못 가시고 엄마랑 두 분이서 이제 가시는 거고 비용 문제를 비용이 항상 걸리죠. 그 비용을 5, 6천만 원 딱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죠? 근데 제가 여기 답변을 드렸어요. 이분한테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웬만한 거 다 그냥 일반적으로 적어놨어요. 왜냐면 제가 딱 괌이라고 여기다 이제 괌이라고 이게 표현을 안 해놨는데 딱 괌이라고 해놓으면은 괌에서 거기 사실 그 업계 하시는 분 계실 거고 거기서 그런 돈벌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뭐 그 사람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뭐 그쪽 그 업체 사장님이랑 제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또 나쁜 영향을 주고 싶지도 않고 안 좋은 뭐 긍정적인 영향을 저랑 그 사람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. 이게 뭐 괌이 됐던 하와이가 됐던 사이판이 됐건 뭐 LA가 됐건 어디가 됐건 뭐 알게 뭐예요, 그죠? 저하고. 근데 이제 물어보시니까 이제 저거 하는데 일단 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싸다. 저렴하고 쓸만한 거 찾는 사람한테 최고죠. 그죠?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됐고 그냥 뭐 그냥 나는 영주권이고 영주권은 싫고 그냥 뭐 국적만 얻었을 저것만 그 독수리 여권만 받았으면 좋겠고 딱 그렇게 생각하면 적었는데 이제 알면은 제가 이분한테 좀 설명을 드린 게 뭐 법리적인 개념, 꼬리표, 지방 출신 꼬리표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알면은 그냥 거기를 싸다고 잡진 않죠. 만약에 그게 가깝고 좋으면은 가깝고 다 좋으면은 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씨 뭐 출산할 때 뭐하러 저 동부 저 멀리까지 뭐 DC까지 가가지고 그 옆에 벌티모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애를 낳겠어요, 그죠? 아니면 뭐 다른 모든 재벌들 보면은 괌이나 뭐 사이판 가서 낳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. 근데 그냥 그 예산이 너무나 이렇게 작아서 꼭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 가면 좋죠. 저라도 만약에 꼭 거기밖에 갈 수 있는 돈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 갈 것 같아요, 저도. 하나만 괌에 대해서 이제 하나 괌 사이판이 뭐 이런데 이런 그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기를 좀 알려면 거기는 그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정부 사이트에서 요게 어떤 요게 이게 civil rights 여기 이걸 대충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이런 느낌 저희 그 권익위원회 국민 권익위원회 딱 이거예요. 미국 국민 권익위원회죠. 왜 여기 그 괌이랑 사이판 얘기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여기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뭐 지금 뭐 수십 년 됐어요. 이게 수십 년 된 건데 여기 투표권 여기 거기는 본토는 아니고 그냥 섬이잖아요, 섬. 뭐 물론 하와이도 섬인데 하와이는 하나의 주고 50번째 주이고 거기는 섬이면서 그냥 그 하나의 지역 그 테리토리에 이제 속하는 건데 뭐가 이제 짜증이 나냐면 그 꼬리표에서 뭐가 이제 짜증이 나냐면 첫 번째 거기는 요거 딱 요 내용이에요. 요 내용 한번 봅시다. 딱 요거예요. 딱 요 내용이에요. 이 내용이에요. 이 내용. 뭐냐면은 거기는 일단 투표권이 없어요. 거기에 여기 괌 여기가 이제 사이판이고 사이판이 여기 포함이 되고 거기 사는 사람 여기 유명해요. 아주 그냥 뭐 별의별 그 신문사나 뭐 방송사에서 한국은 잘 모르지만 뭐 외국 그 외신에서 많이 얘기해요. 어떻게 너네는 거기 3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걔네는 그 투표권이 없어요. 걔는 투표권이 없어요.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.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뭐 한국 사람들 중에 뭐 투표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. 근데 투표권이 없어서 투표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하고 투표권이 있는데 나의 권한을 그 포기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. 근데 아무튼 여기 그럼 요거를 이제 알려면은 그 약간의 법리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그럼 뭐 역사가 어떻게 됐길래 뭐 한국 사람들은 또 이제 역사란 단어가 나오면은 굉장히 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하는데 그 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고 뭐 무슨 스토리가 있길래 뭐 이게 이렇게 됐나라는 그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죠.
근데 아무튼 거기는 요 테러토리에는 98%가 그냥 뭐 유색 인종이다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. 여기 그러니까 원주민이죠. 그러니까 98%가 원주민이라는 얘기죠. 그죠? 원주민이에요. 그럼 그 지역 이 꼬리표를 내가 내 애한테 붙일 거면은 이 원주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원주민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플랫폼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그 묶여 이 퍼즐이 어떻게 돼 있길래 왜 나는 여기 태어났는데 여기서 살면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? 물론 얘네들이 거기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저쪽 본토로 이사 가면은 그 투표권 다시 생겨요. 투표권이 다시 생겨요. 근데 여기 이제 사는 동안은 여기 태어났고 뭐 각종 이제 서류에서 너 그 출생지가 어디야? 라고 도시가 이제 들어가죠. 괌이요. 괌이면 이제 이 꼬리표를 같이 붙이고 다니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쉽게 단순 무식하게 이제 표현을 조금 제가 원하는 대로 하자면 제 표현에 대해서 뭐 좋다 싫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. 그냥 일단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국민하고 그 시민, 국적과 그 시민권, 국적과 시민권의 어떤 그 법리적인 개념이 있어요. 국적과 시민. 그러니까 한국인이면서 한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국인이면서 한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인이면서 일본 국적, 그죠? 일본 국민이면서 한국 역사를 보면 딱 그게 딱 드러나죠. 일본 국민이면서 일본 사회의 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. 그럼 예를 들면은 한국 사회 또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. 똑같은 내용인데 한국인이면서 한국 사회의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냐? 그럼 예를 들면 그 이거를 단순 무식하게 찾아보면은 그 여기 그 구글에다 대고 제가 흉악범이라고 한번 쳐봤어요. 흉악범. 그러니까 범죄자들, 이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어떤 정도의 그게 딱 몇 년 있겠죠. 몇 년이고 뭐 이게 법리적으로 이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게 감금이 됐는데 그게 몇 년 이상이고 그죠? 아니면 벌금 몇 백만 원 이상이고 하면은 걔네들은 이제 저게 그리고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뭐 선거법 위반이고 어떤 법을 딱 위반을 하면은 그럼 걔네들은 이제 그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이 돼요.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이 된다. 그러니까 그냥 단순 무식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냥 흉악범한테는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.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냐? 한국 국적이죠. 야이씨 뭐 사당 아저씨 뭐 한국 국적이죠. 한국 국적. 얘도 뭐 무슨 뭐 이름도 모르겠는데 한국 국적이에요. 이 사람들 다 한국인인데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. 그죠? 그럼 미국인인데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. 기분 나쁘죠. 이게 알면은 기분이 슬슬 좀 더러워지기 시작해요.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구글에다 일제 강점기라고 한번 쳐봤어요. 일제 강점기라고 쳐봤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한국이 그 밑으로 들어갔고 합병을 했고 여기 있네요. 여기 궁이잖아요. 뭐 이게 무슨 궁이 됐던 간에 앞에 일장기 걸려 있죠. 이것도 한국 길거리고 여기 좀 살펴보면은 여기 학생들 여기 뭐 신사참배를 마치고 무슨 여고 학생들 쭉 서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. 이거 한번 볼까요? 이거 한번 클릭. 여기 치마 저고리 쭉 입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인데 일본 제국주의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무튼 일본 제국주의의 이제 국민이 되었죠. 나라를 잃고 이제 치마 저고리 입고 그 일장기 걸어놓고 그럼 이 사람은 뭐냐? 일본 국민이죠. 일본 국민. 그럼 얘는 다 일본 국민이에요. 일본 국민인데 그럼 일본 시민이냐? 일본 시민은 아니고 투표할 수 있냐? 투표 못 하고. 그죠? 그럼 얘는 뭐냐? 그럼 일본 국민인데 얘는 뭐냐? 그럼 이게 좀 기분 나쁘게 표현하면 조센징인 거죠. 조센징. 너는 조센징이라서 그 일본 국민이지만 투표는 못 하고. 그죠? 딱 그거예요. 딱 그 개념. 마치 무슨 뭐 나를 뭐 2등 국민 취급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일제 강점기에 무슨 뭐 조선쟁이야? 그게 아니잖아요. 근데 마치 뭐 내가 투표권이 있는데 그거를 행사 안 하는 거하고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신생아가 투표를 하냐 안 하냐 뭐 당연히 안 하죠. 걔가 뭐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투표를 안 하지만
뭐 그게 좀 지식이 좀 있다면 그 꼬리표가 좀 짜증 난다는 거죠. 근데 뭐 그래도 무조건 싸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하면 간다. 그죠? 그래서 마치 이거 뭐 이 국민하고 이제 그 시민권 요 국적 시민권 차이는 영주권자, 국민, 시민권 뭐 약간 이런 느낌? 영주권자는 뭐 일단 그 나라 국민도 아니잖아요. 그죠? 그 나라 국민도 아니어가지고 영주권자는 영원히 체류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. 그래서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손님이다. 그죠? 그리고 이제 국민, 그 섬에서 태어난 국민은 약간 이등 국민, 약간 이런 느낌. 투표할 수 없는, 넌 투표권 없고, 그죠? 그리고 이제 시민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. 뭐 이쪽 보면은 좀 별로 썩 뭐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. 뭐 저는 뭐 알 바는 아니니까.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역사를 또 보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? 자, 여성이 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게 투표권을 받은 게 약간 이제 100년이 좀 넘어요. 100년이 좀 넘어가죠. 100년이 좀 넘어간다. 여성한테는 여성한테는 투표권을 안 줬다.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제 본인 이제 아니 그 심신부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느낌이 팍팍 올 거예요. 여성이니까 나한테 투표권을 안 줬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기분 더럽죠, 그죠?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런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신문 찾아봅시다. 이게 그 여성 투표권 얘기하는 거고 대놓고 이제 그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었죠. 이거 뭐 이 반대 여론을 넘어서서 이제 여성한테 투표권을 이제 주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. 오래됐고 이게 지금도 투표권이 없고 이거 지금 이제 2021년에 그 미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쓴 건데 이때도 없고 지금도 없고 뭐 앞으로도 뭐 한동안 없겠죠. 그냥 그런 데서 태어난 그래서 어떤 그 사람 중에 하나 딱 표현하기를 여기 태어난 원정 가서 이렇게 낳은 애들한테 뭐 이마에 그 뭐 원정 주사단이라고 써놓고 붙이고 다닐 거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싸면은 장땡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그냥 저마다 다르니까 알아서 선택하고 알아서 간다. 그죠? 알아서 선택하고 알아서 간다. 뭐 백분 선생은 상관이 없다. 근데 마치 좀 이거를 여기 이제 한국 지도. 근데 여기 너 제주도 제주도 사람들한테 너는 섬 사람이고 너는 여기 사람이니까 너한테 투표권 안 줄게. 너한테 더 이상 투표권을 줄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? 난리 나겠죠, 뭐. 그죠? 제주도에서 난리 나겠죠. 미쳤냐. 뭐 이런 폭동이 이런 폭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. 아니면 너 울릉도는 뭐 어디 먼 여기 본토에서 떨어진 무슨 섬이니까 너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너한테는 투표권이 없어. 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라고 얘기하면 난리 나겠죠. 그죠?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뭐 왜 가냐? 싸니까, 가까우니까. 뭐 그럼 뭐 재벌 중에 가는 사람 있나? 없죠.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필요하면 가는 거죠. 그래서 그 개개인의 그 취향이고 뭐 개개인의 저거기 때문에 뭐 가라 마라 제가 할 건 아니고 뭐 그렇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금액을 써놨는데 여기 하나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캐나다의 정산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왕절개 비용 뭐 4만 5천 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분은 보험을 찾는 거였고 이 심신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한 5, 6천 쓰겠다고 이제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. 근데 뭐 이게 많다 틀리다 뭐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거 지금 딱 항공료만 보면은 본토까지 가까운 본토까지 가면은 만약에 이게 퍼스트 이 이코노미죠. 이코노미 그냥
이코노미 타고 가면 1,300불이고 비즈니스 타고 가면 저거고 이게 퍼스트 클래스 1등석 타고 가면은 그 7,800불 나오는데 뭐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뭐 이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뭐 다 다르죠, 그죠? 어떤 사람은 그 본인은 남편은 이거 타면서 와이프는 이거 타게 하는 사람도 봤고 어떤 그 기업 운영하시는 기업 경영하시는 분은 딸한테 이거 사주더라고요. 이거 사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이거 사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거기 현지 가가지고 거기 무슨 뭐 조그만 방 얻어갖고 있을 것 같으세요? 거기 그 이거 타고 이거 퍼스트 클래스 타고 타고 가는 사람은 현지에 가서 사용하는 뭐 숙소도 다르고 현지 교통도 다르고 생활비도 다르고 그 생활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뭐할거 얘기할 건 아니고 모르잖아요. 저는 그 심 예비 신부님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얼마 잡았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러시냐? 라고 얘기하는 거죠. 뭐 그 안에 뭐 의료보험비가 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.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논할 게 아니에요. 논할 게 일체 아니다. 논할 게 일체 아니고. 근데 만약에 뭐 그 주어진 경비 안에서 그냥 되게 편하게 뭐 그냥 어차피 저기 가까운 데는 비즈니스 타봐야 뭐 얼마 안 나오니까 비즈니스랑 이코노미랑 뭐 거의 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가서 뭐 편하게 본인이 편하게 있을 거다 그러면은 거기 가시면 되고 이 정도 예산인데 내가 조금 이거 사실 이거 퍼스트 할 거 그 비즈니스 타고 비즈니스 할 거 이코노미 타고 그죠? 해가지고 뭐 차도 만약에 뭐 벤츠 빌릴 거 그냥 뭐 소나타 빌리고 해가지고 뭐 다른 데 가겠다 하면은 그 정도 예산이면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죠. 그거는 뭐 제가 뭐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끝낼게요. 그분 예비 신부님 케이스는 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로 또 추후에 따로 다뤄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뭐 이상입니다.